예, 국방과 정통 분야의 권위자님들을 모시고 발표할 시간 제가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오명 장관님께서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그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님 하셨거든요. 연발지에서 모셨는데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주 정정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뵈니까 존경이 많이 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화면 가릴까봐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그래서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군사력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조금 연구한 분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는 그런 기회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순서는 생략하고요. 예, 미래 국방 환경과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워낙 많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방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불확정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도전적인 환경이 지금 적용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세,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동아시아 지역, 특히 타협과 같은, 잠재적인 타협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편 이제 한반도 같은 우리나라 북한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게나마 솔루션을 좀 나름대로 솔루션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방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메가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전장이 육해공군, 사이버, 우주, 심리까지 통합되는 그런 구조로 정해져 있고요. 어떤 사람의 인지적으로는 제대로 된 최적화된 전략 전술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편 작전 개념도 전쟁력이 통합되는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또 조직 구성도 플랫한 형태로 가고 있고, 한편 인력도 소수 정예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또 마지막으로 제가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인지적인 군사력, 우리 인지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력의 세계로 가고 있다. 이게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인지력의 기반이 되는 부분은 디지털 기술이다. 물론 당연히 AI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디지털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많이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기술에 시작된 부분은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C3I 개념 나오고 최근에 2000년 들어서 네트워크 중심적 개념 나오고 가장 최근에는 여러 전장이 통합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이제 그럼 미래의 전쟁은 어떤 모양인가? 미래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결되는 구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합참에서 제 끝단에 있는 작전부대 또는 무기체계마다 모든 게 핵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모든 게 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합참에서 해야 될 역할하고 또 전투부대 또는 무기체계가 해야 될 기능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AI를 쓰느냐,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아주 브로드합니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디지털 국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두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 있죠. 사람과 사물 모두 연결되는 구조에서 초신형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또 공간적인 부분에서 통합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방격식 4.0 최근에 나온 개념이에요. 너무 많이 알려진 개념입니다만 특히 이제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있습니다. 현역병 숫자가 2038년에 15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남짓 남아있는 미래의 이미 정해진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년 남짓이다. 10년 동안 우리는 체질 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편 미래의 전장은 모든 게 연결되고 모든 게 통합된다. 그러면 진화된 액티비티가 추가되는 구조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방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죠. 디지털 국방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럼 그게 실체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장표를 정했는데요. 저는 이제 공군에서 3년 3개월 근무했고 국방부에서 마지막 1년 8개월 동안 국방기획실장을 하면서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국방부는 정말 복잡 계단이고요. 군사 작전부터 시작해서 교육, 훈련, 인력,
법무, 뭐 의무까지 온갖 액티비티가 국방부라는 방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국방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죠? 이 복잡한 조직에서 이 복잡한 조직을 집행하는 정보통신 인프라는 더 복잡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생성하는 다양한 무기체계부터 시작해서 레이더나 뭐 CCTV 같은 감지 인프라가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전송이 되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고 처리가 되어서 마지막에 해석이 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게 엄청난 복잡한 여러 부대가 개입되고 여러 가지 매체가 합쳐지는 그런 구조에서 생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지켜보는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려니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미군이 제시한 정보통신 관련된 많은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한 분야는 전체 14종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이걸 쭉 읽어보면 공통된 맥락이 있습니다. 공통된 맥락. 근데 이 공통된 맥락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다 보니까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넘어가버리죠. 이런 전략서를 했습니다. 뭐 사이버 세상에서 AI, 우주, C4ISR 등등 많은 전략서가 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분야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면 AI 분야가 있고요.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되는 분야가 있고 스페이스에 관련되는 분야, C4ISR 분야 네 개 분야가 크게 분류가 되는데 얘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데이터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해서 보면 우선 데이터를 생성하는 분야가 있죠. 다양한 센서나 무기체가 있습니다. 뭐 차량이나 항공기, 함정, 잠수함, 공위성, 사이버 시스템 모든 예상 이런 센서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 센서들은 이미지나 음파, 주파수, 화학적인 시그널들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하죠. 작전뿐만 아니라 모든 액티비티에 관련된 내용이 되고요. 이 데이터들은 적합한 트랜스미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전송이 되고 또한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고 해석이 되는 과정이 있고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 자체 분야에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시큐리티 관점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합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저는 이런 그림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가 생성돼서 해석되는 모든 과정, 데이터가 생성되고 전송되고 처리되고 해석된 과정,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구조체다. 이 구조체를 저는 인지적 군사력의 개념적인 실체다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지적 군사력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애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제대로 된 군사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군사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CNC 플로가 실제 피지컬 파워, 하드 파워를 운영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로 따지면 두뇌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워낙 글씨가 작아서 화면을 이제 힘닿는 대로 확장을 해보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AI를 찾아보면 해석되는 분야에 이제 AI 분석이 연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개념에서 AI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잘하려면 AI만 열심히 타서 잘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AI를 둘러싼 많은 구조를 또 전쟁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전개되잖아요. 실시간으로 현장에 생물처럼 움직이는 어떤 많은 변화들을 센터로 빨리 인포메이션 형태로 긁어 모아서 최적의 전략 전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AI만 열심히 탄다고 잘 되느냐? 그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AI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고요. 또 뭐 상호관성이나 시간에 제한된 관계로 조금 일찍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죠? 실시간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제대로 빨리 보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무기 체계마다 그런 의미를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병력이 줄어드는 관계에 대해서 해결책으로서 모든 국방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꾸 이 푸시를 듣다 보니까 마음은 좀 급해집니다만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투자를 해야 되죠. 전문 인력은 부족하죠. 지금 현재 만들어진 시스템은 다 사이로 방식이기 때문에 시너지를 만들기 어려움가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그럼 전체를 아우르는 아키텍처에서 생각해보자. 예,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최소 인력으로서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니? 여기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예, 아무리 시간이 좀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대상을 볼 때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를 볼 때 백봉 개념이라는 걸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1995년 이후로 옛날에 정보통신부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전국을 광케이블로 깔려고 할 때 만들어진 일종의 백본입니다. 백본. 그러니까 핵심적인 서울, 충청, 대전, 대구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연결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국을 확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 없이 막 인프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백본 개념은 뭔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죠. 직관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대상은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하부에 많은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 연결망, 데이터 보안 정책들이 쫙 깔려있고 얘들을 잘 종합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집어줬습니다만은 저는 기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또 현직에 있을 때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국방 AI 표준 체계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개념을 잘 응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 좀 뒤로 가서 보면, 최종적으로는 AI를 활용하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분야는 상황을 예측하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AI를 만드는 대상에 대해서 짧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겟팅해야 될 모양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걸 조성하기 위한 조직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방 관련된 무기체계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드파워 잘 나가고 있는데, 또 얘를 생성한 구조를 보면 국방부가 탑에 있고 합참이나 방사청, 국회 부분에 있고요. 또 하부에 보면 연구소들이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방위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큰 구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방 차원에서 기획하고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고 기획에 따라서 계속 운영되고 액티비티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체계는 어떤지 한번 우리가 조사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복잡한 체계를 만드는 군사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느냐, 저는 숙제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구성되어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많다고. 미군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미군의 그 어떻게 보면 최상위 정보통신 관계관이라서 GOD, CIO인 것 같아요. 이분이 쭉 보면 국방 장관까지 다이렉트 커넥션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칩 디지털 AI 오피서라는 직위가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근데 제가 이걸 신문에서 봤는데 이게 당연히 필요하겠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갖 인프라를 인터 커넥션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미군이 새로 만든 직위가 아닌가. 근데 특이한 거는 이 분의 포지션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미군은 미군대로 사정이 있겠죠. 근데 저렇게 분리를 시켰지만 저는 이상적인 형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구조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가는 게 좋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심이 되는 CI와 데이터의 생성, 전송, 처리, 해석이 이루는 모든 과정을 유연하게 팽쪽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강히 해봤습니다. 해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지적인 의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드파워 매우 중요하지만 하드파워를 지배하는, 운영하는 인지적 군사력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이제 손자께서 2050년,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부분 그 결론이 지금에서야 제대로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뭐 데이터 중심전에 대한 개념, 조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상진 국방부 개혁위원장님이 국방 개혁 전략을 1년 동안 태그도 못하시고 이런 것들이 AI적인 것이 들어가는 큰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운